우리말로 이제 버퍼라고 하고요. 아니, 우리말로 버퍼? 영어로 버퍼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해요? 완충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버퍼는 당연히 화학의 전문 용어이지만 화학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저 버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나라가 외교를 잘 해가지고는 양쪽의 전쟁을 뭐냐면은 멈추고 중지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버퍼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양쪽의 충돌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뭐냐면 전쟁을 막았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쓸 때도 그런 버퍼란 말을 쓸 수 있듯이 이제 버퍼란 말은 사실은 영어권에서 일상생활에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에서 썼을 경우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텐데 그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정의가 요거여서 내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지은 분석화학 책에 요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의 문장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보시면 자, 어떤 완충용액은 자, resist가 무슨 뜻이에요? resist. 저항하다. 아, 나 진짜 이 사람. 리지스트라는 단어를 몰라요? 아, 예, 저항하다. 그렇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누가 우리를 침략했어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프랑스는 누가 침략했어요? 딱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프랑스는 어떤 나라가 침략했어요? 독일이 침략했죠. 아, 나 진짜 영국이 침략했대, 진짜. 독일이 침략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던 그 전쟁을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독일하고 일본은 어떤 관계예요? 독일하고 일본은 한편이었죠. 한편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걸 저항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독립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던 우리의 이제 선조들을 독립군이라고 했듯 독일에 저항하던 프랑스 독립군을 뭐라고 해요? 그걸 레지스탕스라고 했죠. 바로 리지스트의 명사형 리지스턴스, 우리말 번역 저항. 이걸 프랑스 말로 레지스탕스, 알겠죠? 이 리지스타는 말 모르다니 저항하다, 알겠죠? 아, 진짜. 자, 그런데 이 버퍼는 무엇에 저항하느냐? 체인지는 뭐예요? 변하는 게 체인지죠. 변하는 것에 저항하다는 얘기는 이 버퍼는 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뭘 변하지 않게 하는지를 보자면 바로 in pH, 무엇이 변하는 것? pH가 변하는 것을 저항한다 라는 뜻이에요. pH가 변하는 것을 저항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H가 크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pH가 조금밖에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pH가 조금밖에 안 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완충용액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정도 문장은 사실은 안 어렵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진짜 리지스트, 준석 실망이에요. 컨시스트요? 네, 컨시스트는 뭔가 이루고 있다, 구성하다, 진짜. 아, 나 진짜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떻게 저항하는지 살펴봅시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하느냐? By consuming. consuming이 무슨 뜻이에요? 오, 그렇지. 바로 이제 consuming은 소모시켜 없애다 라는 얘기죠. 소모시켜 없애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요?
바로 일본의 요인 혹은 뭐 일본의 친일파 이런 애들을 납치, 뭐 암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규 군대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듯 이 버퍼는 어떻게 한다? 소모시켜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를 소모시켜 없애느냐? added acid base. 자, added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첨가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첨가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상황에서 added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 added는 어디로부터 added겠어요? 바깥으로부터의 added.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없었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산과 염기 그걸 없애면서 pH가 변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 그걸 막는 것 그걸 완충용액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이 아주 깔끔하고 좋아서 내가 이 완충용액 정의를 할 때는 항상 빌려 쓰는 그 뭐냐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쓰긴 했지만 되게 정의가 깔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완충용액이라서 이 완충용액이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올 수 있죠? 외부로부터 산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 산을 컨슈밍 시키고 싶어요. 그럼 외부로부터 들어온 산을 컨슈밍 시키려면 처음부터 뭐가 있어야 하겠어요? 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외부로부터 염기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염기를 컨슈밍 시키려면 원래부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어요? 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 그런데 외부로부터 산이 들어올지 외부로부터 염기가 들어올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생각해봐. 적이 우리를 언제 침략할까? 적이 우리를 언제 침략할까? 모르지 뭐 모르지. 무슨 말 되겠어요? 지들 맘이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적이 침입할 때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서 대항하자.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적이 침입하건 말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부로부터 산이 들어올지 외부로부터 염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산과 염기를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용액은 무조건 기존 산과 기존 염기 얘네가 뭘 해야 해? 공존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뭐가 들어올지 모를 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완충용액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시작부터 산과 염기가 공존하는 녀석입니다. 그게 완충용액의 가장 중요한 물질 구성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물질 구성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기존 산과 기존 염기가 공존하긴 공존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기존 산은 무조건 약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염기는 무조건 약염기여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서로 미리 반응하면 되는 거죠. 바로 미리 공존하는데 서로 뭐 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지들끼리 반응해서 힘 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의 회고록을 보면 실제 독립운동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조인가?
밀정이죠. 밀정이죠. 그래서 밀정이 뭐야? 적에게 변절당한 배신자를 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밀정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적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밀정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존 모여있는 것들끼리 반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산은 약산이어야 되고 기존 염기는 약염기여야 해요. 그래야 지들끼리 왕창왕창 반응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됐죠? 그래서 완충용액은 산과 염기가 공존하고 그 산은 약산, 그 염기는 약염기인데 이러한 물질 구성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려면 구체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 완충용액을 한번 맹글어 보자. 뭐 하자? 맹글어 보자. 이때 바로 어떤 약산을 준비합니다. 약산이라고 하죠, 약산. 그런데 그 약산을 앞으로 이제 HA라고 쓸 거고요. 그런데 그 약산과 누구를 준비하냐면 바로 그 짝염기를 준비합니다. 누구의 짝염기? HA의 짝염기. 요 둘을 뭐 하도록? 공존하도록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 완충용액의 이런 조건들을 잘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우선 산과 염기가 공존한다. 그건 됐죠? 그 다음 산은 약산이어야 한다. 이 조건도 만족하죠? 그런데 이 약산의 그 짝염기는 보통 어떤 속성을 갖느냐? 약염기가 됩니다. 약산의 짝염기가 보통 뭐가 된다고요? 약염입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만들어지는 저런 완충용액에서 준비된 약산의 짝염기 역시 약염기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그렇게 돼요. 거의 무조건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정말 그런지 한번 귀납적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혹시 이것의 이름? 아세트산. 그 유명한 아세틱 애시드죠. 자, 이 녀석의 pKa가 대략 이 정도 값이 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할 텐데 pKa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 아세트산은 당연히 강산이란 얘기입니까? 약산이란 얘기입니까? 강산이다. 아세트산은 바로바로바로바 약산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어떤 식재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식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식초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는 식초가 만약 강산이야. 그러면 식초 먹다가 막 이빨 놓고 위 놓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산, 여기 아세트산은 대표적인 약산. 자, 그 아세트산에 CH3CO- 이 녀석을 얘의 뭐라고 하죠? 얘를 이것의 뭐라고 하죠? 짝사요. 짝 여기라죠. 바로 이것의 짝 염기죠. 그래서 아세트산에 짝 염기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때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가. 이걸 한자말로 가라고 하죠.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수. 수. 그러면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가수의 가수분해. 그래서 짝염기는 수용액 조건 중에서 무슨 반응? 가수 반응. 가수분해 반응.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KB 이름이 멍미. 이 이름이 멍미. 가수. 가수분해 상수요. 그래서 이 짝염기에 대한 가수분해 상수, 아니, 가수분해 반응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평형상수가 요건데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얘는 값이 KW 나누기 뭐가 돼요? KA가 되죠? 이건 뭐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KW 값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KA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의 4.7. 10의 마이너스 4.76승이잖아요. 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매우 커요? 매우 작아요? 매우 바로 매우 작은 값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짝염기의 가수분해 상수를 고려했더니 이 값이 매우 작더라. 그러면 이 짝염기 역시 강염기란 얘기예요? 약염기란 얘기예요? 약염기. 알겠죠? 약산의 짝염기니까 강염기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약산의 짝염기도 수용액에서는 약염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다면 보통의 약산과 그 짝염기를 공존시켜 놓으면 자연스럽게 뭐를 만들 수 있다? 완충용액을 맹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됐죠? 이 사실들도 꼭 인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좋아. 오, 좋아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약산의 사내리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약산을 기본적으로 HA로 쓰기로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반응량론이 준비되어 있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 HA가 요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짝염기도 요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HA와 여기 있는 A-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짝이죠. 그래서 짝 뭐죠? 짝 산. 얘는 짝 염기. 그래서 그 짝염기도 역시나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떤 양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표시한 건 요거는 이제 처음 농도다 라는 뜻으로 제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그 짝산과 그 짝염기가 요렇게 공존하고 있죠. 이거를 뭐라고? 완충용액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부 반응에서 없어집니다. 누가? 약산이. 그럼 얘가 없어지는 만큼 나머지 애들도 1대1대1로 생기고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최종 평형에서 요 농도, 요 농도, 요 농도가 구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제시된 이거 뭐냐면 약산 HA의 사내리 상수를 고려를 하면 평형 상태의 농도 얘분의 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농도는 여기 있고 A-의 농도는 여기에 있으니까 각각 짝산하고 짝염기 농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완충용액의 그 평형 과정에서 뭘 고려해 봐야 되냐면 바로 커먼 아이온 이펙트 보이시죠? 우리말 번역 공통이온 효과. 이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이 공통이온 효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조건에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애시당초 처음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지 한번 보자면 처음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부가 뭐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관련된 평형상수 값이 작은 편이어야 돼요. 자, 왜냐? 여기에 있는 이 H에는 속성이 약산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약산은 사내리 상수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약산은 사내리 상수가 작아야 하죠? 그러니까 이 공통 이온 효과가 일어날 조건을 이 경우 매우 잘 만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완충용액에서는 어떻게 된다? 공통이온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정반응 진행이 아주 적어진다.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정도가 극도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정반응 진행 정도란 이 반응량으로 인해서 요 X를 뜻하는 거고요. 이 값이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서 very, very small, 알겠죠? very, very small. 그래서 초기 농도 HA에서 X만큼 없어졌다고 하나 그 정도가 너무 작아서 X가 무시되고, 초기 농도 A0의 만큼에 대해서 X만큼 더 많아졌지만 그 값이 너무 작아서 역시나 무시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리 상수 그 반응 양론에서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다? 요래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완충용액에서. 그래서 완충용액은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원래 그 초기 농도가 거의 그대로, 공존하는 짝염기 역시 평형 상태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 플러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가 되죠. 그 다음 사내리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Ka가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 분자 분모가 뒤바뀌면서 로그 함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된 요 수식,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핸더스-하셀버그 이쿠에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핸더슨-하셀버그 이쿠에이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하다. 이때 이 핸더슨-하셀버그식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러면 pKa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 변해요? 이건 고정돼 있어요? 이건 고정돼 있잖아요. 내가 완충용액으로 누구를 도입하겠다 라고 하면 그 물질에 대한 pKa는 이미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지. 그럼 결국 pH는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완충용액은 어떻게 된다? 기존 공존하고 있는 짝산과 짝염기의 존재 비. 자, 왜 존재 비예요?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나누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존재 비로 완충용액의 무엇이 결정된다? pH가 결정된다. 알겠죠? 이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자, 이 핸더슨-하셀버그식은 외워야 하거든요. 어쨌거나 뭐 해야 한다고요?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얘를 이제 외우라고 할 때 말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울 거냐? pH는 pKa죠. 그 다음 pH는 pKa 한 다음에 더하기 로그 하고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HA는 A-의 뭡니까?
그 짝산이죠. 그리고 A-는 HA의 뭡니까? 그 짝염기죠. 그래서 마치 구구단도 뭔가 박자감을 살려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핸더슨 하셀바웃도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으냐?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분의 염기, 3분의 염기, pH는 pKa 더하기 3분의 염기. 알겠죠? 이렇게 외운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핸더슨 하셀바웃식을 자, 위 줄게요. 살짝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혹시 KW의 정의가 뭐죠? H 플러스 바로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조건에서 KW는 값이 보통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짜잔, 저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14,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H,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pOH. 그래서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됐죠? 이때 요 KW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이긴 하지만 KA와 누구의 곱이기도 하죠? KB KB의 곱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4는 pKa 더하기 pKb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매우 이상합니까? 뭐 완전 당연합니까? 완전 당연하죠? 그럼 이때 요 pH 여기 있죠? 그 다음 요 pKa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자리에 이걸 치환해서 집어넣어요. 요 자리에 요걸 치환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암산을 샥 하면 최종적으로 짜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암산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pH를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pOH가 될 거거든요. 이 자리에다가 KB를 넣으면 마이너스 PKB가 될 거거든요.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거하면 여기에 있는 이 위아래 분자 분모가 샥 바뀐다고. 그래서 이때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A-와 HA는 서로 관계가 짝이죠. 짝이죠. 이때 얘는 이것의 짝 염기, 얘는 이것의 짝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pOH는 pKb 더하기 로그 염기분의 산. 알겠죠? 그래서 완충용액의 pH를 구할 때 요것도 핸더슨 하셀바우식이지만 이것도 핸더슨 하셀바우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거 많이 쓰는데 때때로 문제에서 이렇게 해보라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 수식도 겸사겸사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인 것처럼 pOH는 pKb 더하기 로그 염기분의 3.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관계도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 pOH, pK인데 여기서 이 pH를 표현할 때 이것도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pH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근데 이걸 이 관계를 활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14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pH를 바로 표현할 때 H 플러스 농도뿐 아니라 OH 마이너스 농도로도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뭐 당연하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 수식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처럼 이것도 동시에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완충용액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심찮게 나옵니다. 자, 어떤 완충용액을 준비했는데 그것의 구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완충용액의 pH가 예를 들어 얼마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다른 물들도 아니고 그냥 무르를 넣었어요. 무르. 무르는 수용액에서 뭐죠? 그냥 용매죠. 그냥 용매만 잔뜩 넣은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때 pH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완충용액의 pH를 알려주는 수식이 뭐죠? 핸더슨 하셀바우식이죠. 그걸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그래서 산과 염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선 몰 농도 B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몰 농도는 정의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N이라고 쓴 건 몰수고, 그 다음 이 V라고 하는 건 용액 부피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몰 농도를 몰수를 부피로 나누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완충용액은 속성상 그 짝산과 그 짝염기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공존하죠. 공존하기 때문에 이 둘의 수용액상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같습니다.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져서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얘하고 얘가 공존하니까요. 그러면 이 수식이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짜잔. 됐습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핸더슨 하셀버식의 원형은 몰농도 B가 맞지만 얘가 속성상 공존해버리고 위아래 동일한 용액 부피가 적용되므로 결국 수식이 무슨 B로 바뀌었어요? 몰수 B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충용액에 증류수를 넣는다 치더라도 그 몰수 B는 변화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충용액은 희석돼도 그 pH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5다. 알겠죠? 이게 뭐 간단한 퀴즈 같은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큰 문제에 섞여서 새끼 문제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몇 마디 써보면, 그래서 완충용액의 pH는 그 수용액에 뭐에 무관하다? 뭐에 무관하다? 뭐에 무관하다?
부피에 보관하고요. 부피가 지금 약분돼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공존하는 짝산과 짝염기에 무엇으로부터 pH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몰수. 바로 몰수비. 알겠죠? 요게 완충용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몇몇 이론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 보시면 23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16, 17, 18, 19 번에 그 문제 예시들이 있죠? 20, 21, 22, 23 쭉 나오죠? 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보시길 바라야겠죠? 여기에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 나올 유형이랑 굉장히 유사하고 교사가 나눠준 그 문제집 있죠? 네. 그거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꼭꼭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